최저가 입찰을 진행한 대표회의가 낙찰 후 비싸다며 계약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낙찰된 회사가 대표회의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걸었고 2,500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오늘도 아파트에 살지만 잘 몰랐고 관심도 별로 없었던 아파트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평생 공짜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유익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아파트 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발주한 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되었지만 계약을 거부당한 업체가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지금까지는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대표회의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잘 하지도 않았고, 소송을 하더라도 입찰서를 내기 위한 1년의 인건비, 즉 담당자 인건비랑 견적을 내기 위해서 출장을 왔다면 출장비와 교통비 정도 몇십만 원 정도만 물어주면 된다는 생각이 관리 현장에서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경 있었던 이번 판례는 공사업체 A사가 경기도 남양주시 B아파트 제도장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10개의 업체 중 최저가로 낙찰이 되었지만 공사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러자 공사업체인 A사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사는 입대회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으므로 입찰 보증금상 교부했던 보증금 2,500만 원의 배액인 5천만 원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공사 수행 시 이익에 해당하는 9,988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에 입대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입대의 구성원 7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낙찰을 결정해야 하는데 개찰 시 동대표 3명이 낙찰을 선정했으므로 애초부터 무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사가 아파트 현장 실측 없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서 정한 입찰 가격 및 산출 방법 등 기준을 위반해 너무 높은 금액의 산출 내역서 및 입찰서를 제출했고, 다른 업체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 내역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한 입찰이라고 주장하면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별표 3 입찰의 무효를 보면 10일 후에 타인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 내역서가 첨부된 입찰은 무효로 본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정부 지방법원 제3민사단독 태지영 판사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A사에 2,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당초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장한 3명이 아니고 4명이었던 점과 지난해 2월 17일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동대표 4명이 참석해 전원이 가격이 저렴한 3개 업체의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그 중에서 최저가 입찰 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던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대표 사퇴는 그 다음 날 일명이 사퇴해서 입대의 구성원이 3명이 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단 대표회의 거짓말 하나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관리규약에 7명의 동대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거래 상대방인 A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입주자 대표회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정 지침에는 입찰 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 등 입찰 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해 제출한 입찰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지만 입대회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사가 입찰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A사가 제시한 입찰 가격이 다른 입찰자에 비해 가장 낮았던 점을 볼 때 A사가 산출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해 과대한 금액의 입찰서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타사와 산출 내역서가 같다는 주장에도 법원은 A사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 상의 외부 도장 면적이 입찰에 참가한 다른 업체들이 제출한 산출 내역서 상의 면적과 일치하기는 하지만 기재된 단가가 서로 다른 것을 고려할 때 A사가 타사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 내역서를 첨부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2011-41659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사 도급 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도급 계약의 본 계약 체결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 관계가 성립한다. 이때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거절하면 상대방은 예약 채무 불이행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입찰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찰 무효를 A사에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입찰 자체가 무효로 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A사가 낙찰자로 결정된 것은 유효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와 A사 사이에는 공사 계약의 본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고 계약의 예약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입대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거절하였다면 A사는 당연히 입주자 대표회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2,500만 원을 물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금액의 근거로 입찰자가 입찰 금액의 5% 이상의 입찰 보증 보험 증권을 제출하고 낙찰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이 입대위에 기속된다고 되어 있는 점을 들어서 2,500만 원의 입찰 보증금은 본 계약 체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액 예정액의 성격도 있다면서 이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사의 이행 이익은 A사가 입대위에 제출한 견적서상의 이윤 상당액인 약 4,360만 원이 되겠지만 A사가 입찰 참가를 위해 큰 노력과 비용을 들인 것이 아니므로 약 60%만 인정해서 2,5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아파트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는 낙찰된 업체에게 별 이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은 300만 원 이상 공사나 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반드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입찰을 해야 하고 이렇게 선정된 업체는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해야지 쌍방 합의로 깎거나 올려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끝 단위를 절삭하거나 서비스로 다른 과업을 추가하는 것도 지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낙찰 금액은 숫자로 명확히 표시하여 산출 내역서의 각 항목별 합산 금액이 총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는데 몇몇 %처럼 표기하는 것 또한 올바른 입찰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고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평생 공짜인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항상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